자, 슈퍼리그 트라이슬론 시리즈, 자, 영국 런던 경기를 오늘 중계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제가 편집본을 미리 만들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설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1시간짜리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시간을 전체 다 해드릴 수도 있고 일단은 1시간을 계속 보면서 제가 중계를 하고요. 구스타프 이덴 지금 선수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아이언맨 월드 챔피언, 대단한 선수죠. 이제 제 가장 짧은 거리에 한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슈퍼리그 트라이슬론 경기에 참가를 했었어요. 세계 챔피언 되기 전에. 근데 세계 챔피언 되고 나서 그것도 가장 짧은 슈퍼리그 실내 경기 아레나 게임즈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비앙 뮤센 22분 40초 어제 예선 기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어제 예선했고 오늘 결승. 참고로 오늘 만약에 구스타프 이덴이 1등을 하더라도 그 시상은 안 됩니다. 지금 참가하는 제레미 브라이언 이런 선수 같은 선수는 이제 지난 대회 저지 대회라든가 몬티리올이라든가 이런 다른 곳에서 개최됐던 대회 예선전에서 성적을 올리고 이게 올라온 사람들이고, 구스타프 이덴은 이제 초청 선수로서 어제 예선만 했거든요. 그래서 종합 점수도 모자라고 1등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어쨌든 종합 시상에서는 빠지게 되는 예외적인 경기가 되겠습니다. 여자부에서 보그랑도 마찬가지고요. 보그랑도 어저께 아주 좋은 경기를 보여줬죠. 오랜만에 나와서. 자, 여기 나오는 선수들은 각 나라의 이 선수 니콜라 스트라다는 이탈리아 챔피언이고, 좀 전에 나왔던 선수는 캐나다 챔피언이고, 지금 다 각 나라의 챔피언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지금 볼록 튀어나온 게 보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박계를 다들 차고 있어요. 여자 선수들 보니까 런 종목에서 보면 한 177, 8 정도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트레드밀에서 뛰어서 그런 건지 실내 경기라서 그런 건지 여튼 생각보다 조금 낮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남자 선수들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예선에서 1등 했던 체스 백퀸 22분 48초. 예선전이 아니고 몬트리올에서 1등 했죠. 몬트리올 대회에서 1등을 했던 대단히 수영이 빠른 선수입니다. 이 선수 수영만 200m 하면은 1분대 2분 안에 충분히 하는 선수예요. 스쿠만이나 다른 선수들도 2분 초반, 2분 안짝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선수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수영 선수만의 그런 자세를 아직 갖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헨리 스쿠만 지난 2년 동안 부상에 시달려가지고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고, 또 코로나 상황도 있긴 하지만 본인이 이제 재활하는 과정을 굉장히 오래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복귀하는 심정으로 어떤 경기를 펼쳐줄지 관심이 가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형제들이 다 올림픽 선수들이에요. 수영 선수, 동생도 수영으로 올림픽 참가했었고, 스쿠만 이 선수도 트라이슬론으로 올림픽 참가했었고, 아마 메달을 못 땄죠. 4위가 최고 기록인 것 같습니다. 런던 대회에서, 런던 올림픽에서. 자, 이제 47초 남았네. 저 순간 10명의 선수가 지금 50m 풀 앞에 서 있는데 양쪽에 관중들 보시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유럽 같으면 이런 기록 종목에서 관중들이 굉장히 많은 거는 상식이지만, 이런 트라이슬론에서도 점점 관중 수가 많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덴이 지금 10레인. 이 수영장에서는 가장 10레인이나 1레인이 안 좋다고 기록상 손해를 보는 레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기록상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것 같고, 구스타프 이덴 같은 경우는 장거리 경기를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장거리 경기를 하면서도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 스프린트 짧은 연습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게 상대적으로 장거리 훈련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몸이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프린트를 갑작스럽게 경기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바로 그런 스피드를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내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50m 수영에서도 3초 정도 느리죠. 다른 선수들은 지금 올림픽 코스 또는 스프린트 경기만 하는 선수들이에요. 지금 노란 옷을 입고 있는 마킨 선수 보시면 굉장히 스트로크가 부드럽고 길죠. 스트로크 길이를 최대한 늘려가면서 부력도 이용하고, 이 선수가 이제 이 스테이지를 3번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자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선수보다 수영이 빠르다는 걸 알고 있고, 또 기록상으로도 나오니까
무리를 하지 않고 가볍게밖에 지금 몸을 푸는 수준으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크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두를 달리고 있고, 저기 3레인에 보시면 회색 옷을 입고 있는 스쿠먼은 맥퀸에 비해서 스트로크가 굉장히 빠르죠. 다른 선수들보다도 빨라요. 뭐 팔이 키가 상대적으로 작고 팔이 짧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 부상에서 회복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과거에 트라이슬론 시합할 때 보면 그런 그 시합장에서 보여주는 스트로크보다도 지금 좀 빨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잡는다는 게 그 감각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금방 또 돌아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그래도 저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맥퀸이 이제 옆 선수를 흘끼니끔 보면서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가면은 골인 하는데 과연 200m 수영을 얼마 정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수영에서 빨리 나와서 높은 심박수로 사이클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막판에 이제 다른 선수들하고 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좀 늦게 나오더라도 심박수를 낮춘 채로 사이클을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올라오죠. 제 생각에는 특히 올라오는 저 구간도 그때 밑에 발판을 좀 자동화 시켜가지고 마지막 들어오는 시점에는 발판이 약간 경사지게 쭉 선수들이 손을 짚고 일어서서 올라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시스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밑에 풍선 집어넣고 바람만 집어넣으면 떠오르니까 그걸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심박수가 처음부터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이제 선수들이 실내 경기인 만큼 스위프트를 이용해서 사이클을 돌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옆에 보시는 와트하고 이제 시간차가 나오는데 저게 일어서서 타는 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죠. 실제 야외 경기에서 사이클에서 이렇게 일어서서 타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불리하고 또 잠깐 급할 때 아니면 힘이 좀 딸렸을 때 쓰는 경우가 있지만은 지금 이대 선수 같이 실내 경기에서만큼은 저렇게 상대적으로 일어나서 계속 자기만 괜찮으면 타는 게 저 파워를 올리는데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쿠마는 6.4 가장 높은 파워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대는 이제 일어나서 타는데 5.9, 6을 못 넣고 있습니다. 자, 수영에서 가장 빠른 선수보다 13.3초가 늦게 나왔는데 이게 적응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라도 또 아이언맨에서 아무리 7시간대, 6시간대를 달리는 선수라고 하더라도 이런 슈퍼 스프린트 경기에서 그 슈퍼 스프린트만을 주로 해온 선수들과 대적한다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강도, 몸이 견딜 수 있는 그 강도를 갑자기 올리는 게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다. 그리고 몸이 받는 그 데미지도 이 몸이 스스로 그런 강도를 좀 조절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내 몸이 갑작스럽게 이전에 냈던 파워보다 너무 큰 파워를 감당하면은 뭔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제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특히나 이런 운동을 많이 해온 선수일수록 그런 게 더 일반인보다 발달이 돼서 그게 오히려 장애가 되는 거죠. 아이러니죠. 나는 운동선수고 지금 갑작스레 힘을 내야 되는데 그동안에 내가 해온 이 운동 경력 때문에 내 몸의 시스템이 그거를 약간 조절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쿠먼 지금 앉아서 안정적인 페이스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스트라다가 1위를 하고 있고요. 서두를 달리고 있고 이제 앞으로 한 2.5km 정도가 더 가면 되겠습니다. 사이클은 말씀드렸다시피 4km, 수영 200m, 사이클 4km, 달리기 1km 경기를 3번 하게 됩니다. 물론 순서를 바꿔서 하게 돼 있죠. 지금 이덴 오늘 아무래도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선수가 이덴과 스쿠먼인데 나머지 선수들은 좀 서운해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이 가는 선수가 그 두 선수고 이덴이 지금 수영에서 나온 그 기록차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사이클을 타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10초 안짝으로는 줄여야 스테이지 2에서 좀 다른 선수들과 격차 없이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선수들 지금 보시면 그리고 이 스위프트 저게 그걸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같은 부하로 계속 달리는 것이냐 똑같은 그냥 같은 힘으로 계속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밑에 보시면 코스가 나오잖아요. 버추얼 코스가 나오잖아요. 저기 코스 상의 오르막이면 약간 부하가 더 세져요. 그리고 내리막이면 약해지고 고도 또 이런 오르막 내리막에 따라서 저 스위프트 선수들이 타고 있는 저 기계에도 컴퓨터로 제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눈을 감고 타면 내가 진짜 도로에서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정도로 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공기 저항은 상대적으로 없지만, 그리고 프레임이나 이런 재질이나 그다음에 이제 핸들을 이렇게 세팅이나 이런 거에 큰 그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만약에 탄다 그러면 그런 게 중요한데, 기계에 의해서 타는 거는 그냥 내가 가장 큰 힘으로 오래 밟을 수 있는 그런 자세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장도 더 앞으로 많이 당길 수가 있고 핸들도 더 가깝게 만들 수가 있죠. 숙이고 탈 필요가 없거든요. 몸을 꼿꼿이 세우고 타더라도 가장 빠르게만 타면 되는 게 스위프트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여러분들 타실 때 온라인으로 다른 나라, 다른 선수들하고 경쟁하실 때 도로에서 타던 그 세팅 그대로 타시면 손해예요. 그렇게 타시면 안 돼. 그 공기 저항도 없고 바람도 없고 뭐 그런 게 있으니 저항도 적으니까 그냥 안장을 앞으로 많이 당기고 가장 아래쪽으로 힘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택해서 타시는 게 스위프트에서 잘 타는 요령이라고나 할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른 선수들이 지금 계속해서 앞 선수를 보면서 타고 있고 또 뒷 선수를 보면서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차를 줄이는 게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저 밑에 보시는 저 코스는 올림픽 때 타던 그 런던 파크 그 코스 같은데, 저런 코스에서 상시로 이런 그 온라인 경기가 아니라 버추얼이 아니라 실제로도 저렇게 상시로 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쿠머는 벌써 신발을 벗었어요. 이제 27m 거의 끝났군요. 30m 정도 남으면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내리고 스트라다가 가장 빨리 내리고 이제 달리기로 들어가는데, 저기 신발을 갈아 신고 하는 시간도 아깝잖아 사실. 그래서 사이클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달리기를 하면 어떨까 싶지만, 저 무동력 트레드밀이라는 게 가까이서 보시면 이제 철판을 옆으로 이제 그 벤치,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그 벤치 만들듯이 이렇게 조각조각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가 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뛰는 건 대단히 위험하고 발가락이 끼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절단사고나 뭐 부러지거나 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운동화를 신고 달리기를 하셔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고무벨트로 되어 있는 트레드밀에서 운동하실 때도 가급적 운동화를 신고 뛰셔야 됩니다. 그거 뭐 양말이나 맨발로 뛰시는 분들도 가끔 봤어요. 제가 실제로 큰일 나거든요. 그때 기계를 이용하는 모든 산업 현장이나 운동이나 뭐 생활이나 이런 거는 자신의 조그마한 방심이라도 하시면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스쿠만의 달리기 모습, 그리고 이제 맥퀸의 달리기 모습. 맥퀸은 이제 수영은 굉장히 여유있게 잘 나왔고 사이클도 잘했지만 이제 달리기는 자기 주종목이 아닌가요? 이렇게 자신이 없어 보이는 듯이 웃고 있네요. 지금 속도가 선두로 달리고 있는 스트라다가 이제 20.2, 아이고 거기에 스미스도 20.2, 2대는 이제 한 선수를 제쳐서 20.4로 지금 가장 빠른 스피드로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에서 나왔던 기록보다 한 3초 정도가 더 처졌네요. 아직 적응이 덜 된 것일까요? 아니면 일부러 안 올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20km로 넘어가고 있는데 맥퀸만 지금 17km 수준이에요. 저걸 트레드밀 뛰는 요령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건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눈에 띄게 스피드가 안 나고 있는 맥퀸 선수입니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7위로 떨어졌어요. 이제 8위로 또 떨어졌습니다. 저를 보면서도 열심히 안 달리는 걸까요? 왜 그러지? 뭔가 문제가 있나요? 다른 선수보다 너무 차이가 나는데. 대부분 다 20km, 시속 20km면은 3분이잖아요. 1km 3분. 딱 1분 3분 페이스로 지금 달리는 겁니다. 1km니까 딱 3분에 달리겠네요. 그럼 11분 초반이면 이제 끝날 것 같고, 맥퀸이 이제 맨 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아직 달리기를 안 하고 있는데 심박수가 올라오지 않은 건가요? 호흡이 안 지금 172. 그렇죠. 좀 낮죠? 맥퀸의 심박수가 172, 다머리 선수는 180을 넘고 있는데 스쿠머는 184까지 가고 있고, 그러니까 저게 자기가 심박수를 올리고 싶어도 안 올라가면 스피드를 올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컨디션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맥퀸이. 저렇게 이게 수치를 보면은 정확히 분석이 다 나오죠.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바로 이제 수치를 보여주니까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해설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무동력 트레드밀은 자기 체중이나 다리로 약간 밀어야 스피드가 올라가거든요. 그냥 그 떨어지는 그 다리가 돌아가는 대로 그냥 가볍게 달리면 스피드가 안 나요. 하여튼 밀어주는 주법이 필요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실제 야외에서 달리는 그런 땅에서 달리는 달리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가장 근사치로 만들어 놓은 기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 뭐 그냥 무동력이니까 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기계니까 뭐 싸겠지 하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저 기계가. 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저런 기계를 만든 회사들도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갔겠네요. 요즘 클럽 트라이슬론 클럽이나 이런 데 가시면 또 저 이용해 보실 수도 있고, 기계로 돌리는 트레드밀도 훈련상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이런 무동력 트레드밀, 선수들의 경쟁 상태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인터뷰를 하고 있죠. 스트라다, 예선 스테이지 1에서 이제 1위를 한 선수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지금 3분 안에 또 이제 이 스테이지 2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계속 하고 있고요. 런던에서 이제 숨이 너무 차가지고 인터뷰를 못 하고 있죠. 이제 런던에서 계속 좋은 성적을 냈고 지금 이번에도 또 1위를 하면서 아주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좋은 폼을 유지할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저 고무줄을 왜 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실내 경기고 저 고무줄은 실제 경기에서 앞을 보면서 내가 신발을 신기 편하도록 만들려고 저렇게 선수들이 달아놓는 거거든요. 잠깐 그 신발 신으려고 한눈 팔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숱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앞을 보면서도 지금 아까 또 물어보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뭐 달리기를 잘 하지 못했지만 그렇죠. 그 전에 보던 달리기가 아니어서 아까 달리기가 왜 그랬는지 저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그냥 잘 못해가지고 좀 창피하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앞으로 이제 2스테이지가 남았으니까 런던에 와서 좋고 기분도 좋고 그래서 뭐 빨리빨리 또 다음 스테이지를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표정을 보더라도 그렇게 제대로 된 컨디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수가 만약에 피로도가 높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훈련에서 있었던 그 피로가 회복되지 않은 채로 저런 고강도 시합을 들어가면 심박수가 안 올라가요. 모든 게 다 정상인데 심박수가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순환기에서 약간 제동이 걸리는 수가 있는데 오늘 맥킨 선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는 힘도 있고 막 숨도 제대로 쉬어지고 하는데 내가 호흡하는 그 산소가 전부 다 몸으로 안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심박수가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빨리 못 뛰고 그래서 일부러 그러다 이제 무리하다 보면은 이제 또 몸이 상하니까 오히려 이제 낮추고 저 현명하네요 선수가 욕심내지 않고 그냥 자기 몸에 순응하면서 경기를 즐기는 모드로 바꾼 것 같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지금 현지에서는 맥킨 선수를 좀 그래도 많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안타깝습니다. 무스브루거 허이버 무스브루거 같은 선수는 이제 프랑스 챔피언이에요. 그 선수가 이제 4위. 스테이지 1 결과는 저렇게 11분 04초 스트라트 선수가 1위를 하고 마쳤습니다. 자, 이제 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심 2m짜리 이게 2m짜리 수영장하고 1.5m 또 1m 수영장이 있나? 하여튼 그런 낮은 수심에서 수영하는 거하고는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낮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빠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실제 기록은 더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깊은 수영장에서 수영하다 보면 내가 막 열심히 하는데도 빠른 것 같지 않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제 달리기부터 시작하겠네요.
달리기, 사이클, 수영 이런 순서로 스테이지 2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부분 선수들의 신발도 보여주고 있고 아식스, 또 나이키, 아디다스를 신은 선수도 있네요. 요즘 아디다스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상황이. 보그랑도 아마 아디다스를 신고 있죠. 아식스를 신고 있군요. 자, 첫 번째 스테이지 1에서는 달리기가 잘 좋지 않았는데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어느 정도 올려줬죠. 근데 이게 달리고 싶다고 달리는 게 아니라 자기 심박수가 올라가야 이게 달릴 수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도 그렇지만 달리기도 굉장히 그 피치보다는 스트라이드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세계 탑 클래스에 올라갈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구스타프 이덴 선수 잠깐 우리가 잊었었는데 이제 6위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달리기 속도는 21.2를 넘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2분 한 40초 페이스로 1km를 달리고 있는데 그렇게 숨차는 것 같지도 않고 편안하게 달리고 있죠. 반면에 이 파란 옷 입은 선수 스미스 선수는 이제 카일 스미스 뉴질랜드인데 호흡이 여느 달리기 하는 선수처럼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까 구스타프 이덴 같은 선수는 아주 평온하게 달리고 있고 맥퀸은 또 이제 또 안 올라가는 스피드가 오늘 뭘 어떻게 하더라도 일단 오늘 경기는 이제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맥퀸 선수는 이제 끝까지 완주하는 데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 그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운이 나쁘다고 해야 될까요? 스쿠머는 또 달리기도 빠른데 스쿠머는 지금 9위로 달리고 있고 하지만 선두와 4초 이내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나 수영에서 분명히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스미스와 보글 이제 보글이 요하네스 보글 독일 선수가 이제 선두를 탈환을 했습니다. 자, 뉴질랜드의 카일 스미스는 이제 뒤로 쳐졌지만은 사이클과 수영이 있기 때문에 달리기에서 이렇게 무리를 하지 않을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심박수를 보여주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심박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심박수 그렇지 180, 184, 188 제레미 브라이언 선수가 188로 가장 높은 상태고 이덴 선수는 180이 안 될 것 같아요. 180이 안 된 상태에서 사이클을 들어가면 사이클에서 다른 선수를 급하게 빠른 이른 시간에 쫓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듀애슬론 여러분들이 이제 트라이슬론하고 듀애슬론 어떤 게 더 힘드냐 뭐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듀애슬론이 더 힘듭니다. 더 어렵습니다. 트라이슬론은 물론 이제 세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수영도 해야 되고 뭐 사이클도 타야 되고 달리기도 해야 되는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된다는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운동 강도만 따지고 보면 듀애슬론이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트라이슬론 전문 선수들도 듀애슬론 세계선수권 대회를 요즘엔 잘 안 나가거나 나가더라도 1등을 못해요. 듀애슬론 전문 선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라톤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또 체지방량이나 근육의 질이 수영을 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영을 안 하고 듀애슬론 달리기와 사이클만 하면 상대적으로 지방량도 좀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톡톡 치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달리기에서 다른 수영을 하던 선수들보다 상당히 유리한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듀애슬론 심박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또 수영을 하고 사이클을 타던 느낌하고 달리기를 하고 또 사이클 타는 요 느낌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달리기가 수영보다 심박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듀애슬론에서는 높은 심박수로 사이클을 타는 것과 낮은 심박수로 사이클을 타는 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듀애슬론이 상대적으로 더 힘든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듀애슬론을 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죠. 달리기를 먼저 하고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그 전에 스테이지 1에서 수영을 하고 사이클 타던 그 스피드랑 스테이지 2에서 달리기를 하고 사이클을 타는 그 스피드는 다를 거예요. 달리기를 하고 비록 1km밖에 안 되지만 달리기를 하고 높은 심박수 상태에서 사이클을 탈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스피드를 못 올리는 선수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맥퀸이나 스트라다나 이제 스쿠만 같은 경우는 수영을 잘하니까 그런 데서 좀 약점을 보일 수가 있어요. 수영하고 사이클 타는 건 잘하는데 달리기하고 이제 사이클을 탔을 때 그 높은 심박수에서 사이클을 어떻게 바로 탈 수가 있느냐. 이덴이 쭉쭉 치고 올라가죠. 바로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대는 장거리 경기 선수고 사이클이 워낙 강하고 다른 선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영이 느리지만 달리기를 하고 사이클을 타는 그 고강도에는 이 선수가 더 유리하다. 원래 이덴이 오늘 첫 경기 출발하기 전에 5초 페널티가 있었어요. 그 등록을 늦게 해가지고 등록을 늦게 해서 5초 페널티를 받았는데 그 5초를 언제 한번 그 페널티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언제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종목을 출발하기 전에 이제 이걸 받고 나갈 거예요. 이제 사이클에서는 오히려 보글 선수가 심박수가 안 올라가네요. 여기서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180 그렇죠. 저 정도. 구스타프 이데는 계속 일어나서 사이클링을 하는데 저게 본인한테 맞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기계 위에서 타기 때문에 도로에서 타면 절대 저럴 일이 없죠. 자, 지금 온라인상으로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게임처럼 다른 선수와 사이클을 같이 타고 있는데 아마 이것만 보고 사이클을 타면 진짜로 머릿속에서는 도로에서 타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 모니터상에서 의도적으로 옆에 관중이 뛰어드는 상황을 연출을 하면 이 온라인 게임이라는 걸 알면서도 선수들이 아마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을까, 놀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그 미래에는 정말로 그 영화처럼 본인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영위를 하고 본인은 집에서 그냥 기계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이제 멀어지겠죠. 요즘에 친구들 사이에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앞에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카톡으로만 얘기하듯이 그게 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야외에서 오늘 같은 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야외에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활동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덴이 이제 드디어 선두로 올라섰어요. 스트라다랑 같이 타고 있는데 이게 아마 장거리 선수로서의 체력적인 이점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달리기를 하고 사이클 타서 그런 건지 이덴이 굳이 다른 선수들보다 달리기를 하고 사이클을 타는 게 더 많이 유리하다고 볼 수 없지만 다른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고 사이클을 타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게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웰스터만 같은 경우도 지금 파워가 뚝 떨어졌죠. 5 초반의 대로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사이클을 지금 6kW 이상 타는 선수가 지금 없어요. 지금은 이덴도 좀 순간적으로 4로 내려갔지만 좀 기계적인 오류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코스상 오르막 내리막 여기 내리막이잖아. 지금 내리막 오르막 요거에 따라서 기계 부하가 조절이 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파워가 지금 들쭉날쭉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 화면에서 보이는 이 사이클 코스 저런 코스 실제로 막 달리고 그러면 한 시속 한 45, 6은 나올 것 같거든요. 경치가 좋고 공기가 맑고 날씨가 좋고 이러면은 피로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앞에 선수들 사이클 앞에는 지금 가장 먼저 스트라트 선수가 또 내렸어요. 이덴도 내리고 이제 수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수영에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 사이클하고 수영을 하면 상대적으로 하체에 피가 많이 이제 구스타브 이덴이 5초 페널티를 받죠. 안 그래도 지금 늦었는데 지금 들어갑니다. 저 수영 모자는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선수들과 공평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쓴다고 해요. 물안경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건을 되도록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헨리 스쿠먼이 늦게 시작을 했는데 전환을 굉장히 빨리 해서 킥도 굉장히 열심히 차고 빨리 하고 선두로 들어가네요. 왜냐면 스테이지 3은 이제 그 시간차 출발이기 때문에
여기서 1등하는 선수가 먼저 출발해요. 그리고 시간차별로 이제 뒤이어서 출발을 하고 추발 방식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여기서 선두권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반면에 이대는 스테이지 1에서 수영 꼴찌를 했는데 이거 뭐야? 누구예요? 맥퀸? 이 맥퀸 이제 오늘 경기는 불 건너갔고 팬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저병을 하고 있습니다. 트라이애슬론 역사상 실제 경기나 이런 실내 경기를 통틀어서 배영을 하는 선수는 있었어요, 종종. 근데 저병을 하는 선수는 처음입니다. 저병을 200m를 지금 하나요? 200m를 다 하나요? 지금 두 선수 수영하는 거 보시면 스쿠머는 킥을 계속 차고 있고 스트라다는 킥을 안 차요, 거의. 지금 몸 중심 잡으려고 몇 번 차는 거 외에는 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스트로크가 워낙 잘 되면은 킥을 그렇게 안 차도 되긴 하는데 의도적으로 피로를 줄이려고 하는 건지 원래 수영 영법이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차네요. 아까는 안 찼는데. 스쿠머는 지금 선두를 차지하려고 열심히 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테이지 1에서는 11분 4초였나요? 우승 1등 선수가. 근데 지금 스테이지 2에서는 11분 10초를 넘어가서 11분 17초로 들어왔습니다. 자, 요것만 비교를 하더라도 달리기를 먼저 하고 사이클을 타는 게 이 정도 차이가 생긴다는 건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을 하고 사이클 타는 거랑 달리기를 하고 사이클 타는 거, 요게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숨이 찬 가운데 힘든 가운데 수영을 하는 것도 또 손해고 기록이 안 나올 거예요. 몸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어쨌든 스트라다가 11분 17초로 1등을 했고 이덴이 그래도 1라운드보다는 선전을 해서 12초 차로 6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맥킨 선수 200m를 저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야, 관중들이 굉장히 박수를 쳐주죠. 일단 일반인들이 저병을 200m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거의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저 선수는 수영하고 달리기 하고 사이클 타고 지금 시합 중에 저병을 200을 해버리네요. 물론 그걸 뭐 매일 생활처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병 200m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병을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Body's not feeling too great today, but I'm still in contention, and I'm just going to go and give it everything I got. Nicola is doing really well, so big ups to him. Henry, but you know this kind of racing, and you know what it takes, and that it doesn't end here, that the last stage is the one that really counts. Yeah. 지금 뭐 질문도 제대로 안 들릴 거예요. 저기 선수들이 아무리 그 팬서비스 차원에서 인터뷰를 하긴 하지만 지금 숨도 차고 그 쉬는 시간이 길지도 않고 또 다른 선수들을 계속 쫓아가야 되는, 다른 선수들을 계속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계속 하면 아마 저 때 나오는 말이 진심이겠죠. 그 조금 전에 물어봤던 답은 이제 뭐 컨디션이 어떻는지 또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물어보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이제 계속 재활하느라고 자기 100% 컨디션을 올린 적이 없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간만에 이런 이런 스프린트 경기를 해서 지금 다른 선수들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지금 가진 것들을 모든 걸 이제 쏟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줬네요. 구스타프 이덴하고 또 인터뷰를 하네요. 아까 페널티 받은 상황 왜 5초 받았는지. A quick word. This is your first time racing arena games. What do you think? 아까 5초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5초 외에 아까 신발 스테이지 1에서 신발이 또 밖으로 약간 떨어졌는지 하여튼 그것 때문에 5초를 받았다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를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 선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쁘죠.
조금 전에 구스타프 이덴이 24시간 동안 지금 6번의 트라이슬론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뭐냐면은 예선전에 어제 예선전에서 스테이지 3개를 했고 지금 또 결승에 와서 3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스테이지를 6개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없다는 거지. 지금 너무 힘들고 또 어제 뛴 그 강도가 센 만큼 회복 시간이 길거든요. 근데 완전히 회복되기도 전에 또 이제 이렇게 경기를 하니까 뭐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구스타프 이덴 같은 장거리 전문 선수들한테는 그게 더 데미지가 클 수가 있거든요. 선수들이 일반인들보다는 회복 시간이 엄청나게 빠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소한의 회복 시간은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덴한테는 이제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두 경기를 했을 때 22분 50초로 6위를 달리고 있고 여기서 뭐 우승을 하거나 그게 목표가 아니지만 다른 선수들보다 지금 장거리 전문 선수가 그것도 아이언맨 월드 챔피언이 저 중간에 껴있다는 거 이렇게 바꿔 말하면은 그 밑에 있는 선수들은 좀 분발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나라 자존심도 걸고 하는 건데 각 나라 챔피언이기도 하고 또 나이도 구스타프보다 어린 선수도 있고 또 스피드맨에서는 구스타프보다 당연히 빨라야 되는데 여기서 구스타프를 이기지 못한다. 그건 좀 반성을 하고 또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스테이지 3은 출발이에요. 출발. 퍼슛 스타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스테이지 1, 2에서 나온 기록에 따라서 시간차에 따라서 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스트라다가 출발하고 7초 후에 스쿠먼이 출발하고 20초 후에 스미스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구스타프 이덴은 스트라다가 출발을 하고 29초 후에 출발합니다. 29초면은 스트라다가 50m를 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50m를 턴을 할 때 구스타프 이덴이 출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수영은 뭐 한 3분의 1을 먼저 먹고 들어가는 스트라다가 되겠습니다. 이제 라스트 스테이지인 만큼 스트라다도 스피드도 올릴 거고 그러면 처음 스테이지에서 29초에 돌았는데 오늘은 스테이지 3에서는 몇 초에 50m를 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16초인데 벌써 25m를 지났어요. 15초에 돌았네. 자 다른 선수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졌죠. 자 29초에 28초 84에 첫 50m를 도는 스트라다. 이게 그래도 트라이슬론이 아무리 스프린트라고는 하지만 수영의 100m, 200m 선수에 비하면 장거리를 하는 선수들이잖아요. 중장거리. 그러니까 이게 파워라는 게 예를 들어서 수영에서 200m 선수가 자기가 200m 하는 그 스피드보다 한 25나 50m를 하면 더 빨리 가거든요. 작정하고 수영을 하면. 근데 장거리 선수들은 50m를 하나, 200m를 하나, 400m를 하나 그 절대 스피드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50m 가는 페이스로 400m도 갈 수 있는 게 트라이슬론 선수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한 50m만 그 마지막 스테이지고 또 200m고 또 달려서 출발하고 하니까 한 27초에는 돌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8초 8, 그 29초에 50m를 돕니다. 야. 반면에 150m를 1분 34초에 돌았으니까 또 기록이 처지지도 않아요. 참 신기한 선수들입니다. 그 빠른 스피드를 또 몇 시간 또 몇 미터를 계속 이어서 갈 수 있다는 거. 이 선수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여기서 이 정도 레벨의 선수들은 10km, 1000m를 트랙에서 재면은 29분, 28분 후반 이렇게 뛰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에 바꿔 말해서 트라이슬론에서 막 올림픽 코스에서 31분을 뛰는 선수인데 달리기만 하면 얼마나 빨리 뛸까? 그래서 재봤더니 또 30분밖에 못 뛴다는 거예요. 1분도 차이가 나지 않아. 브라운리 같은 선수는 최고 기록이 28분 초반인데
트라이슬론에서도 그 정도 뜁니다. 한 1분 30초나 2분 정도 늦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더 빨리 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느려지지도 않고. 이게 이제 트라이슬론 선수고 트라이슬론의 종목의 특성이라는 거죠. 자, 이덴이 7번째로 사이클을 탔습니다. 물론 시간차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여기서 또 얼마만큼 사이클을 밟아서 앞 선수를 따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금 더 활성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가지고 막 저 장비들까지 따로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 스위프트 전용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고 스위프트 전용 용품이 나올 수가 있죠. 그 중에 가장 빨리 나와야 되는 게 신발 같아요. 그쵸? 그냥 발만 쫙 올리면 착 감겨서 바로 사이클을 탈 수 있게끔. 왜냐면은 드래프팅도 안 되고 각자 이제 자기만의 힘으로 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전환의 시간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발 벗을 때도 더 빨리 벗어야 되고, 운동화, 달리기용 신발, 그러니까 슈퍼리그 실내 경기용 아니면 스위프트용 그 달리기 트레드밀 전용 신발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 신발 신는 시간이 뭐 10초가 걸리는 것도 아니고 뭐 5초가 걸리는 것도 아니고 1, 2초면 신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만약에 만들었는데 팔린다 싶으면은 만들지 않을까요? 어차피 그 생산 시설 돌아가는 김에 약간만 응용해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자, 사이클 마지막 스테이지인데 심박수가 지금 117, 8. 이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막 죽을똥 살똥 뛰는 그 선수들의 심박수가 저는 200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180, 170, 사이클에서는 180 정도를 유지하는 것 같고, 달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도 190은 안 될 것 같네요. 오히려 실내 경기가 실외 경기보다 좀 부하가 좀 덜한 건지, 아니면 기계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선수들이 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달리기에서는 요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190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그 1kg밖에 안 되니까 사실 그 심박수도 몸에 부하가 쌓이면 쌓일수록 올라가는 건데 1kg밖에 안 되니까 안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실내 경기를 만약에 더 거리를 이보다 조금 더 길게 한다 그러면 그 긴장감이나 박진감이 뚝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뚝 떨어질 것 같아요. 뚝. 딱 지금 이 경기 요 정도 거리가 관중들한테 관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재밌고 선수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 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게임 요소를 조금 더 가미해서 저 코스상에 사이클 코스상에 뭔가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뭐 그 함정이라든가 뭐 공격이라든가 인위적인 펑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모든 선수들한테 공평하게 한 번씩은 가야 되죠. 근데 그 지점이 달라지는 거지. 어떤 선수는 시작하자마자 펑크 날 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거의 다 왔는데 뭔가 장애물 때문에 한 10초를 서 있거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더 재밌지 않을까 됩니다. 단순하게 사이클만 타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막 사이클 타면서 막 총을 쏘면서 다른 선수들은 막 1, 2초씩 더 시간을 가하게 하는 그런 요소도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고, 그걸 또 피하면서 사이클을 타야 되고, 정신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빨리 타야 되고, 그렇게 하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까지도 관중으로 끌어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네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이클 타면서 앞 선수가 보이면 막 총을 쏘는 거야. 각자 몇 발의 한계는 있겠지, 제한 사항은 있겠지만, 내가 또 쏘고 싶은 선수 아무나 다 쏘는 게 아니라 내가 꼭 쏴야 돼, 나랑 경쟁 관계 있는 선수한테 총을 쏴서 한 1초를 시간을 더 주는 거죠. 그럼 그 선수는 그걸 맞지 않게 해서 피해야 되고, 어쨌든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드는 온라인 게임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제 이벤트성으로 선수들이 이렇게 시합을 하는 와중에 전 세계 일반인들도 연결이 돼서 같이 뛰는 거죠. 여기서
물론 시상은 이 선수들만 하지만 일반인들도 이 뛰는 거야. 그럼 이 화면상에 막 우글우글 하겠지, 막 바글바글 하겠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저기 섞여가지고 이 선수들하고 같이 사이클 타는 거예요. 야, 그 재밌지 않겠습니까?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물론 같은 시간에 동시간에 시작 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타는 거죠. 물론 수영은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하고 달리기와 사이클만 아니면 사이클만 해서 아 선수들이 이 정도 빠르기로 타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시험 시간도 될 수 있겠죠. 아 스트라토 선수 오늘 폼 좋네요. 가장 먼저 내려서 스쿠먼이 이제 두 번째로 내려서 사이클 탑니다. 여기서 먼저 들어온 선수가 1등을 하는 거예요. 거의 벌써 한 20초 정도를 뒤졌는데 어떻게 쫓아갈 수 있을지. 1km밖에 안 돼요. 이건 거의 못 쫓아간다고 봐야 되겠죠. 100m만 떨어져도 1km에서 쫓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I definitely think that's a cheeky smile. I mean, why wouldn't you have that when you know you've got a what is it, nearly a 20-second 트레드밀에서는 평소와 다르게 조금 더 피치를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헨리 스쿠먼. 자, 7번째로 탔던 이대는 지금 아직까지 달리기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름이 긴 선수가 지금 빨간 옷을 입고 타고 있고 자, 이제 700m를 지나가고 있는 스트라다 선수. 지금 2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스쿠만과 21초 차. 아, 이건 뭐 순위는 거의 정해졌다고 봐도 되고 스미스가 34초. 아무래도 이제 퍼슛, 그러니까 추발 성격이기 때문에 앞에 출발할 때부터 이제 기록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제 이대는 이제 6위에서 5위로 올라왔지만 그래도 42초나 차이가 벌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추발 경기가 재밌는 면도 있긴 한데 앞에 가는 선수한테는 유리하고 여유가 있지만 뒤쫓아가는 선수 입장에서는 이미 좀 김이 세요. 왜? 따라갈 수, 안 그래도 시간이 벌어졌는데 더 벌어지니까 관중 입장에서도 너무 좀 이렇게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요소이지 않나. 솔직히 저는 이렇게 출발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좀 느린 선수인데 더 늦게 출발시켜. 그러면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더 늦었는데. 그쵸? 아니면은 늦은 선수를 먼저 출발시키든가. 뭐 계산하기는 복잡하겠지만 따라잡은 시간만큼 빼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러면 느린 선수는 뒤에서 빠른 선수들이 쫓아오니까 그거를 잡히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빠른 선수는 늦게 출발하니까 앞에 가는 선수를 또 다 잡으려고 더 빨리 뛰게 되고 그래서 거의 골인 할 때쯤에는 여러 선수들이 거의 바글바글 모여서 동시에 달리게 되는 그런 식으로 역 추발을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미리 공표를 해버리면 1, 2차 스테이지에서는 또 그걸 생각해가지고 자기 본 실력을 발휘하지 않게 되는 그런 반작용도 있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차 출발은 오히려 이 경기에서는 재미를 반감시키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지 3까지 그냥 다 똑같이 출발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경기 같습니다. 자, 달리기에서는 이제 심박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굉장히 여유있게 뛰었는데 23초 차로 1등을 했어요. 아, 스쿠머는 이제 몇 년 이상 2년간의 이제 재활기간을 통해서 다시 자기 원래 폼을 찾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것 같고 물론 야외 경기가 아니라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실내 경기에서지만 자기가 원하는 뭔가 퍼포먼스를 벌였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위프트 경기, 그러니까 ITU 트라이슬론 월드 챔피언십 그런 타이틀은 아니지만 그래도 슈퍼리그라는 주최 측에서 만든 세계 선수권 대회 여기서 우승을 차지하는 스트라다 선수 되겠습니다. 스쿠만도 굉장히 기뻐하죠. 이게 이제 지금 선수들이 힘들어서 쓰러져 있긴 하지만 그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좀 약간 김이 새서 전력으로 달지 않는 감이 좀 있습니다. Yeah, the arena games is in a wonderful format. I mean, look at the crowd here. It's electric. It's just 아, incredible. 그쵸. 선수들 같은 경우는 마라톤이나 육상, 이런 트라이슬론 같은 경우는 관중들이 있을 때가 있지만 쑥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지속적인 저는 함성이나 응원, 구호를 들으면서 달릴 수 있는 거는 이런 실내 경기가 유일하다. 그래서 그런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좋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건 맞는 말이죠. You had Gustav chasing you hard though. Did you see? Tell us what you can see up there on the screen. Yeah, I must say that Gustav, 이런 개인 종목 선수들도 관중들의 함성이나 응원을 받고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기 얼굴이나 이제 퍼포먼스를 노출시키다 보면 스폰서들도 좋아하고 없던 스폰서도 생길 거고 또 관중들도 팬이나 팬클럽이 생길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I mean,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이 인기 종목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이런 온라인 게임이라고 저는 봐요. Pretty impressive. 조금 더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필요하겠지만 금방금방 발전이 되겠죠. 저 신밖에도 원래는 없었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게 생길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생겼고 massive congratulations. 그럼 이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퍼슛 경기를 계속 동시 출발하는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수영에서 올라올 때 인기 많네요, 구스타프. yeah, I was so hard towards the end. I really noticed like between this our morning and evening session, I was so tired. So I'm actually quite impressed by how I recovered and did well on this final because oh my God, there's so many good athletes here. 다른 선수들이 너무 잘하고 또 시간상 뭐 또 스케줄상 이런 게 있어서 너무 피곤하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좋다. Yeah, the swim is longer here than in a normal triathlon. Also in a pool with no assistance from others. So yeah, it's not in my favor. So I'm happy with how I performed today. 그렇죠. 자기는 또 저 장거리에 특화된 선수 때 이렇게 짧은 경기가 자기 좋아하지도 않고 자기한테 맞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Yeah, between the sessions there in the VIP area, we are like from the countryside. So for them being like in the VIP area in London, it's quite a big thing. So they gave me like the thumbs up between the sets here. So yeah, I think they are proud of me. Do you know what, Gustav? We're really proud of you, and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 put on such a brilliant show here in London. And congratulations for 5th place. Thank you.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노르웨이 사람이고 영어 발음이 제가 듣던 거하고 좀 달라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선수들하고 또 관중하고 또 런던에서 와가지고 경기를 해서 굉장히 좋고 또 편한 꼴찌를 하지 않아서 좋고 또 다른 선수들이 워낙 잘하는 것도 봤고 어쨌든 기분 좋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 트랜지션 그 실내 경기 이게 딱 그렇게 포맷이 정해져서 여러 선수가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뭘 또 첨가를 하면 더 재미있어질까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수영 같은 경우에서도 선수들이 야외 수영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꼬딘 할 때쯤에 밑에서 발판이 쫙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경사를 만들어서 손을 짚고 저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서 쭉쭉쭉 뛰어서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주는 시스템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널 런던 경기 중계를 해드렸고요. 또 부족하지만 또 다음 영상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만 명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